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왠지 모르게 입 밖으로 꺼내기는 참 어려운 건강 문제가 있죠. 바로 항문 직장 질환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는데 사실 이건 의학적인 도움이 꼭 필요한 질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문제들을 아주 명확하고 또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8.0%.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변실금을 겪는 사람들의 비율이 바로 이 8.0%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뭘 뜻하겠어요? 결코 몇몇 사람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단순히 몸이 좀 불편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정말 잘 보여주죠. 일상적인 사회 활동을 포기하게 만들고 위생이나 냄새 걱정 때문에 늘 불안하고 자존감까지 무너지게 만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이게 말 못할 유행병인지부터 시작해서 변실금은 대체 뭔지, 또 배변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그 통증의 정체까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희망적인 치료법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말 못할 유행병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런 질환들은요, 절대 여러분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걸 뇌장 상호작용 장애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뇌랑 장이 서로 신호를 제대로 주고받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 V라고 하는 아주 체계적인 국제 진단 기준에 따라 진단되는 명백한 의학적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질환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변실금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증상이고 또 어떤 분들이 특히 더 겪기 쉬운지 과학이 말해주는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변실금의 정의는 아주 명확합니다. 말 그대로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대변이 반복적으로 새어나오는 상태. 이 간단하고 명확한 정의에서부터 우리의 이해를 시작해보죠. 그럼 어떤 경우에 변실금이 생길 위험이 더 높을까요?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주요 원인들이 나와 있죠. 나이가 들면서, 또 남성보다는 여성이 특히 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에 위험이 커질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설사가 잦거나 당뇨병 혹은 다른 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좀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배변 그 자체의 어려움, 그중에서도 배변 장애성 배변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변비랑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핵심은 우리 몸속 근육들의 팀워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문을 밀어서 열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당기는 힘을 동시에 주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배변할 때도 똑같아요. 힘을 줘서 변을 내보내려면 근육이 쫙 이완돼서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거꾸로 꽉 조여버리는 겁니다. 이러니 배변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바로 이 엇박자 메커니즘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뭐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배변 장애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근육이 엇박자를 내는 패턴이 이렇게 4가지나 다른 타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은 바로 이 패턴을 분석해서 아, 이 환자는 1번 타입이구나, 이분은 4번 타입이네 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딱 맞는 치료를 계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통증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항문 직장 통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아프다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오래 아픈지가 진단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구별해 볼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2가지 대표적인 통증이 나와 있어요. 이름은 좀 어렵죠? 항문거근 증후군이랑 일과성 직장통.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항문거근 증후군은 묵직하고 뻐근한 통증이 30분 이상 꽤 길게 가고요. 반면에 일과성 직장통은 갑자기 칼로 찌르는 것처럼 확 아팠다가 몇 분 안에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통증의 성격이랑 지속 시간이 완전히 다르죠? 자, 지금까지 좀 힘든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이제부터는 정말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질환들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행히도 이걸 해결할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바이오피드백이라는 치료법, 이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몸에 칼을 대는 수술 같은 것도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속 근육을 위한 개인 PT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을 보면서 내 근육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힘을 줘야 하는구나, 이렇게 힘을 빼야 하는구나 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 좀 보세요. 바이오 피드백 치료 효과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보여주는 전과 후 비교 자료입니다. 왼쪽, 치료 전에는 힘을 줘야 하는데 근육이 오히려 꽉 수축해버리죠? 그런데 오른쪽, 치료 후를 보세요. 직장 압력은 확 올라가면서 항문 근육은 부드럽게 이완되는 아주 이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말 그대로 몸이 올바른 사용법을 다시 배운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물론 바이오 피드백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치료가 잘 듣지 않는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옵션, 바로 천수신경 자극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몸 안에 아주 작은 장치를 넣어서요, 장 기능을 조절하는 핵심 신경에 살짝살짝 전기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신경의 리듬을 조절해주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최신 기술 중 하나인데요. 경요천골 신경 조절 치료. 이름이 좀 길죠? TNT라고도 하는데 이건 몸에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그냥 허리 아래쪽에 자기장 자극을 쏴주는 겁니다. 그러면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경 고속도로가 정비되면서 신호가 훨씬 원활하게 오고 가게 되는 원리죠. 정말 신기하죠?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른 건 다 잊어도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질환들은요,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치료가 가능한 의학적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잃어버렸던 내 삶의 질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치료법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말하기를 이렇게나 어려워하고 부끄러워할까요? 어쩌면 진짜 문제는 우리 몸이 아니라 이걸 쉬쉬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아닐까요? 한 번쯤 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